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지적 측량 부분이죠. 지적 측량의 대상 몇 개예요? 13개.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 놔야 되고요. 자, 지적 측량 의뢰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그 책한 위주로 해서 정리해 두시면 시험이 무난합니다. 그러면 거기 55페이지 지적 기준점. 우리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지적 기준점에서요, 기준이 포인트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에다 포인트 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준을 툭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초 측량입니다. 기초 측량. 아까 지적 측량의 구분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한번 적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도건점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 그럼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러면 요거 점을 한번 빼볼래요? 점을 빼서 측량으로 건쳐봐요. 그럼 뭐예요?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건 측량. 그러면 자, 기초 측량 몇 개예요? 세 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중 세부 측량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걸 얘네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건 측량 무슨 측량이 되죠? 기초 측량이 돼요. 특히 요 사이에다 하나 집어넣어요. 자, 여기에다 이제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지적기준점에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나머지가 나오면 무조건 X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나와야 돼? 읽어봐요. 뭐예요?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나와도 무조건 X를 잡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렇게 써놔볼래? 가로 열고. 자,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잡아요. 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이거 달라요.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영어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이란 자,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첫 시간에 요 지적 이렇게 눈팅을 좀 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 요걸 하나 조심해 놓고. 자, 요걸 옆에다 이렇게 이제 써놔요. 요거는 2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2호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 보도블럭이 이제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는 게 무슨 점이냐? 지적 삼각점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1에서 3km, 1에서 3km 간격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50에서 300m 간격. 요거는 300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도블럭에 여기 이제 내일 아침에 보시라고 그랬죠. 아침에 봤어요? 아침에 보도블록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보도블록에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지적 도건점이야. 그러면 되게 반가워요. 아침에 이렇게 보고 가시면 아침에. 그러면 요거는 50m에서 몇 m 간격으로 박혀 있다.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는 거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하나 그려놔요. 요거는 이제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 전전주에 우리가 있어요.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건 무슨 점이에요? 지적 삼각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놔 있으면 이렇게 그려. 이거는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 도건점이라는 거.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건 도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면은 이렇게 도면이 제조화되어 있다. 무슨 점일까요? 이거는 지적 도건점이 돼.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 삼각점이 되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번 달고사에는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이 정도만 한번 딱 정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야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뭐예요? 읽어봐요. 기준을 트니까 기초 정량.
기초 청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련돼 있다?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이며, 그러면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 이렇게 이제 잡고,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르다라는 거. 요거는 몇 킬로? 2km에서 5km 간격으로, 요거는 1에서 3km, 요거는 50에서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 삼각점, 요거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이라는 거.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죠. 특히 이번 달에 지적 기준점의 의의를 봐봐요. 지적 기준점은 거기에다 줄 한번 전화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요걸 포인트로 잡으라고. 그러면 만약에 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지면 X가 돼. 지적기준점이란 지적기준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청량기준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뭐예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의미를 잡아주고, 그러면 이번에 지적기준점의 종류 첫 칸 읽어봐요.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고세에서는 그 정도만 잡아두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비로 둬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볼까요? 57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57페이지 보니까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박스를 한번 봐봐요. 지적삼각점 2에서 5km,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이 1에서 3km, 지적동원점은 50에서 300m. 도면상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동원점. 여기서 이제 꼭 잡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설치, 관리, 열람 발급. 열람 발급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놓으세요. 열람 발급. 거기 박스 하나가 있죠. 열람 발급에 대해서는 왜 별표를 하나 놓았냐? 거기 시도지사 뒤에 뭐가 있어요? 지적소관청. 그게 추가가 돼서. 그래서 그거 현관 편전하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놔야 돼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57페이지 지적위원회 및 지적청량 적부심사. 자, 요게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이제 출제 가능성은 약간 떨어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지적위원회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지적위원회 가면 이렇게 써봐요. 지적위원회는 역시 자, 심의 얼결 기관입니다. 아까 축적 변경 위원회하고 같아요. 근데 축적 변경은 늘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비상설 기관이야. 얘는 그래서 써놔요. 얘네들은 상설 기관이야. 상설 기관. 차이점이 나타나죠. 상설 기관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눠놔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지방지적위원회가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요거는 어디 산하에 들어오냐? 요거는 시도에 시도라고 써놔. 시도 산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고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라고 써놔요. 국토교통부. 자, 우리가 제일 쉬운 문제가 출제된 게 18회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한번 봐보죠. 자, 18회 때 이제 잘 들어봐요.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요? X.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완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12문제 중에 이거는 만점을 맞아줘야 돼요. 진짜 이거는 12개를 못 맞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머리보다는 부지런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마찬가지. 애워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애우지 않으면 지적 파트를 뭐 이해할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거는 암기하면 그냥 만점이라는 거예요. 만점. 그러니까 어떻게 요령 있게 암기하느냐. 이게 강점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요 옆에다 써놔요. 요거는 그러면 뭘까?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작년에 이게 만자만 써놨거든. 이거는 지방지정에는 적부 심사만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써요.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지방지정에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봐봐요. 중앙지정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적부재심사 등이거든. 그러면 등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절차 부분을 안 외웠으더라도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뒷장에 가면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61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숫자 안 외웠더라도 자, 61페이지 대표 문제. 거기 기출 29의 문제가 있어요. 61페이지. 봐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읽어봐요. 적부. 심사만 읽어봐요. 중앙지적위원회 읽어봐요. 재심사 등. 그러면 2번 가봐요. 2번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잖아.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어때요? X죠.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사항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 제가 여기 만자, 요거 만자, 요 등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난중에 그러면 절차 부분도 절차 부분이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또 한번 26회 때 봐봐요. 27회 때 문제네.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누구를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 누가 어떻게 청구하느냐? 누가 어떻게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 이게 기출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거에 대해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 다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거기 57페이지 한번 보죠.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보니까 지적위원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 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자,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거기 2번에 뭐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나와 있네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확인해 주자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동그라미 쳐놔요. 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여기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포함되지 않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부위원장이 돼요. 그러면 그거 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출제되느냐?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거기 4번을 별표 하나 놔봐요. 자, 4번에 대해서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이 제외예요.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제외죠. 그러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국장이죠. 그러면 봐봐요. 10년을 재직해서 임기는 몇 년일까요? 10년이라는 거야.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20년을 재직해서 그럼 부위원장이라는 거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직 기간이 임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요 4번을 살짝 장난친다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자,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지적인 심의 의결사항 찾아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 1번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자, 이번에 지적 청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번은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 줄 찾아봐요.
원래는 요 3번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3년 전에 뭐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됐다고. 1번, 2번, 4번, 5번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 자, 지방지적에는 뭐만 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적부, 심사만. 그럼 중앙지적에는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그 업무 범위가 4개가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까지 연습시켜줬거든. 그러면 중앙지정에는 적부 심사만 할 수 있다. 맞아요?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 중앙지정에는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만 할 수 있다. 심의 의결한다. 어때요? X라는 거거든. 이 등이라는 것에 업무 범위가 추가됐다는 걸 작년에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 의미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5번으로 가봐요. 5번을 가보죠. 자, 5번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앙지적에는 회의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게. 3번하고 4번이야. 3번하고 4번. 자, 중앙지적 회의는 제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아까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봤던 지문이거든. 자, 그다음에 4번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동그라미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아까 똑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번과 4번은 늘 우리가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 적부 심사가 나오는데, 자, 어디를 넘기냐면, 거기, 6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61페이지. 그 옆에, 자, 복잡하게 한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여백에다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럼 보고 한번 써봅시다. 봐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시도에 뭘 두죠? 시도에. 자, 지방지적위원회죠. 자, 그러면 지방지적은 아까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만. 그렇죠. 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 상관산하에 국토교통부에 뭘 두죠?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거든. 자,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부, 재심사 등 거죠. 자,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절차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이제 청구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청구인. 자, 청구인은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청구인과 관련돼서 자, 청구인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적 청량이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가 이제 자, 청구인이 시도지사를 거쳐.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거쳐가는 게 중요해요. 이 거쳐라는 게 거쳐. 자, 거쳐 지방지정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잡으면 뭐 시도지사가 이제 청구인한테 서류를 붙여주니까 붙여주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 자, 요게 이제 해부 30일이 돼. 붙여준다는 거예요. 해부 30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지방지정에 받았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의얼결 60일이에요. 그래서 심의얼결 며칠이냐? 60일. 근데 연장이 중대사항은 30일을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장 30일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결정을 했으면 얘한테 송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해 준다고.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해줘요. 송부해주면 얘가 받았으면 얘한테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7일에 통지해주거든. 그래서 통지. 이 관계가 바로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도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별 수 있나요?
자,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정량 수행자 얘를 이제 특히 조심해야 돼. 과거에 이제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된 거고.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죠? 지적 정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죠. 그러면 청구인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죠?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해부가 며칠이 30일. 그러면 오늘 한번 외워보자고요. 요거 해부 며칠? 30일. 그러면 심의열결 며칠이냐? 60일. 연장은 30일이 돼요.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7일에 통지해줘. 그래서 7통 요거예요. 7통. 자, 이게 절차로. 그러면 이걸 안 외우고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해요. 자, 청구인이 그러면 여기 이제 재심사를 청구해요. 여기에 며칠이냐? 이게 재심사 청구 기간이 90일이야. 90일. 자, 90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 기준을 해서 요 나머지는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예요? 거쳐가겠죠. 자, 며칠이에요? 해부 30일. 심의열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저쪽으로 이제 통지해주겠죠. 그래서 7일이 통지.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도지사한테 보내줘야 돼.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면 지적소관청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줘요. 그럼 한번 읽어볼래? 지적소관청 두 자로 원칙 뭘까요? 또 까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감을 잡으려니까.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직권. 그래서 아까 직권 정정사가 돼. 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야, 엄마, 네가 알아서 정정 좀 해줘.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래서 아까 직권 정정 사유가 몇 개였었죠? 10개였었죠. 만약에 요 청구인이 불만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에 가거든.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 되는 거야. 조금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자. 여기 며칠이에요? 30일. 요거는 며칠이죠? 60일. 요거는 뭐예요? 30일. 지체 없이 송부해주고 7일에 통지.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요거는 정해놓고 요걸 똑같이 준용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해봐요. 그렇죠.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럼 봐봐요. 요 문제를 외우고 나서 61페이지 문제 한번 다시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정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정량 수행자는 지적정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지방지적인의 지적정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얘를 거쳐서 얘한테 청구하라. 그렇죠. 자, 이번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요거만 할 수 있죠. 지적결재 징계는 누가 하죠?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3번 봐봐요.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의결서를 통지 동그라미 요거잖아요. 통지 며칠이다? 7일.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시도지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인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요거잖아요. 요거 며칠이야? 아까 90일. 누구를 거쳐서 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죠?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중앙지적위원회 관계인을 출석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해해서 푼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등록사항 정정부터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저를 이해해서 풀 수 있다면 뭐야? 저 좀 가르쳐줘요. 아마 대박일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서 문제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뭐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지 뭐 어차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요렇게 이제 봐봐요. 작년에 얼마나 외웠겠어요. 여기에서. 자, 수강시는 나올 가능성이 100%였으니까. 뭐 봐요. 청구인은 누구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여기 봐봐요. 해부 며칠? 3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기간이 며칠? 90일. 이걸 이해해서 푼다고요? 안 돼요. 이거는 이해해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60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청구인. 그럼 저를 한번 꺼놔야 되겠네. 이제 요거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나가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청량 수행자 줄 서나 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봐봐요. 다음 질문.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이 아닌 자를 골라라. 봐봐요.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 지적청량업자. 4번 한국국토정보공사. 5번 자산관리공사. 정답은 자산관리공사.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출제되냐고, 이게. 에어서 델리, 이걸 이해해서 풀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거쳐, 지방지정의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거쳐라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야. 거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 번째,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OX. X죠. 누구를 거쳐가라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 과거에는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과거에는 맞는 지문인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지방지적위원회한테 청구하라는 거야. 왜? 거기 한번 다시 봐봐요. 시도지사를 거쳐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청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조문에 맞는다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쳐라는 게 과거에 개정됨으로써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봐봐요. 27회 때.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 단답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 문이야. 이 조문에 대해서 이거는 뭐 틀린 지문이에요. 요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4번에 가봐요. 4번에 이제 올 때.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제 해부를 먼저 쳐요. 거꾸로 해야 돼. 해부 30일. 이렇게 해와야 돼. 나중에 헷갈려요. 해부 30일. 자, 4번에 가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해부받은 지방지대는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부터 심의얼결 줄서나 봐요. 심의얼결 며칠? 60일. 다만 동그라미. 자, 1차 현에서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6번의 얼결서 성분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얼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얼결서를 거기에다 줄서놓으세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그럼 송부는 지체 없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7일과 관련돼서 통지는 7일이야. 7일을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자기가 외워줄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뭐 제가 할 일은 이제 외워서 뭐 암기시키는 수밖에 없어. 자, 청구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시도지사를 읽어봐요.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죠?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62페이지로 가봐요. 62페이지 가니까 뭐예요? 거의 1번,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지방지적위원회 얼결을 받은 자가 지방지적의 얼결에 불복한 경우 그 얼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동그라미. 중앙지정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심사 청구 기간이야. 재심사.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자, 봐봐요. 또 한번
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한다. 어때? X죠. 아까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 거쳐가라고 그랬잖아. 거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작년에 출제 예상 문제로 잡았는데 오히려 작년에 쉽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 뭐 작년에 좀 너무 쉽게 출제돼서 그게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심의 의결 사항에다 갖다 드세요 해가지고 공짜로 준 거거든 이게 자체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고 오늘 봐봐요. 어차피 다음 달 것에 또 해오게 돼 있어요. 청구인 그러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지도지사를 읽어봐요. 거쳐 누가 대청구에 지방지제 해부 30일 심의의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재심사 청구 기간이 며칠 90일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뭐 아주 뭐 자세히는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루트는 마련해 놔야 돼. 다시 한번 자 우리 목차를 한번 형성해 보자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번 달 곳에 꼭 잡고 가야 돼. 그래서 토지. 자,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부팅을 해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필지가 돼, 필지. 자, 필지죠. 필지가 있으면 우리의 종된 토지, 양입지가 있다라는 거야. 양입지.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로서 요 한 필지가 있죠. 요 한 필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죠. 좌표. 이걸 무슨 표시라고 그래? 자,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에서 매년 출제된 게 뭐예요? 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매년 출제되고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를 배웠으니까 이걸 어디에다 등록해요?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되죠.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냐? 8종류가 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및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됐으면 이제 지적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 수단이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배웠던 뭐예요? 바로 지적 청량이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 요 책은 이제 지적 청량을 앞부분에다 갖다 놨는데 통상 보면 지적 청량을 맨 뒷부분으로 갖다 주는 게 뭐예요? 통상 어뢰에 갖다 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목차가 성립이 됐잖아.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지적의 3요소는 읽어봐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필지야. 필지 배우면 뭐가 나와요? 양입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지 구성 요소로서 토지의 표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러면 여기 이제 2장이 끝나고요. 상위로 가서 지적 공부 8종류를 배우게 되고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봤던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청량. 일단은 이렇게 요번 달 코스에 이게 원래 11월 달, 12월 달 요 과정을 한번 거쳐줘야 되는데 우리 야간반은 그래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는데 주안점은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법이 들어가는데 등기법은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비극이 시작돼. 비극. 자, 다음 주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오늘 프린트 받았죠? 그러면 우리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프린트 한번 몇 번 한번 보자고요. 자, 확실히 이제 봐봐요.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게 차이가 나타나요. 자, 축적 변경위원회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쳐놔봐요. 그럼 아까 배웠으니까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뭐예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어때? X. 이게 17에 2.5점짜리 지문이야. 자, 이번에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 동그라미잖아요. 경계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해? 성락서. 아, 성락서. 오가네. 성락서 아니면 그 밑에다 써요. 하나 더. 성락서를 안 써주면 뭘 해야 돼? 판결서를 적어봐요. 성락서 밑에 판결서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2번은 오가 되네요. 자, 3번에 지적 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키워드 잡았다.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등 한 번에 줘봐요.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결정한다. 그렇죠. 자, 미등기 토지, 미 동그라미 쳐놔봐요. 우리 아까 외웠던 4번 밑에다 써봐요. 미가신이라고 써봐요. 미가신. 자,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만 풀어보세요. X예요, 예. X죠.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X다. X. 아까 뭐라고 그랬어? 미가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속전속결로 해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프린터 X가 나가는 게 전부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미가신. 그럼 4번은 X. 자, 5번에 봐볼까요? 지적등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출전하여 면적의 증감 없이 이치 동그라미. 면적의 증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정사유다? 직권 정정사유가.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확실히 이제 수업 들을 때 모르는 것 같아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 형님들은 수업 듣는 사람은 맨날 걱정만 해요. 사실 우리 수업을 1, 2월 달에 한번 서치고 들어가더라도 뭐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만 착실하게 들으면. 그리고 나머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오늘 복습만 조금만 해주면 거짓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7, 80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네요.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6번. 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 몇 자? 5자. 며칠? 15일. 그래서 20일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 6번은 결론적으로 X네요. 자, 그러면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자, 7번의 포인트는 파산이죠. 파산 줄서나 봐요. 파산. 그럼 대타 기용이죠. 그럼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맞네요. 그러면 7번은 5가 되네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틀렸죠.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8번은 X. 자, 그러면 이제 9번과 관련돼서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했었죠. 자,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 유지 동그라미, 유지. 저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누가 신청을 대하죠? 사업 시행자가. 자, 그러면 그 9번 밑에다가 우리 8개 지목 한번 외워보자고요. 써볼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아는지 한번 보자고요. 학철수, 뭐 있었죠? 천재구, 유도. 요게 이제. 자, 이번 달 코스에 기를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요 공공사업에서 몇 개 지목이죠? 8개 지목. 자, 이걸 봐봐요.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자, 철이 뭐예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여기 유지, 요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확실히 들으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귀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자, 9번에 대해서는 오네요. 대의 신청과 관련된 거래. 자, 10번 한번 풀어봐요. 5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줄쳐놔야 봐. 토지의 표시.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를 정의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게 무슨 통지였죠? 또 까먹었죠. 거기에 바로 아까 써놔요. 이게 무슨 통지예요? 뭐라고 써놨죠? 불부합 통지였잖아. 불부합 통지. 자, 그러면 10번은 그러면 5가 되네요. 자, 11번 풀어보세요. 자, 11번은 이제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 줄쳐놔봐요.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특지니까 등기 촉탁으로 가 있어야 되고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본다. 무슨 근거? 면세 근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1번은 오네요. 자, 12번과 관련돼서는 다음 달 고세하려고 빼놨는데 그래도 12번 앞에다 제목을 하나 붙여요. 12번. 이거는 통지 간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통지 간주. 그래서 통지 간주라고 풀어놓고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봐죠.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줄잖아요. 그러면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따로 줄잖아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거는 통지 간주야. 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일종의 통지에 간주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게 16회 때 2.5점짜리야. 그러면 시군구를 시도로 곤쳐서 원래는 시도였었어요. 근데 16회 때 별표 5개짜리였거든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 개정된 부분이었었거든. 그래서 12번은 통지 간주 친하게 지낼 지문이에요. 자, 13번은 풀 수 있어요. 풀어봐요. 자, 그러면 13번은 지적소환청은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동이죠.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되고 잘라요. 토지 소유자 변동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면 뒤에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완벽한 문장이네. 13번은 고로 5가 되네. 자, 14번하고 15번을 묶어요. 묶어서 별표 5개 놓고 풀어보세요. 자, 14번은 어때요? 틀렸죠?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자, 15번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이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소환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의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고로 14번은 7일이 아니라 15일이죠. 자, 15번은 지적소환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그래서 요 14번, 15번은 올해 30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또 유력해요. 그래서 별표 3개. 자, 16번 별표 3개짜리네. 물어보세요. 자, 16번은 X예요. X죠. 왜 틀렸어요? 자, 뒤에 게 틀렸죠. 이게 조심해야 돼. 확정 측량이 아니라 무슨 측량이죠? 현황 측량이야. 조심해요. 자, 우리가 봐봐요. 순간적으로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자동차가 옵니다. 그러면 상향등을 켜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 지문에 대해서도 경계복원 측량 너무 반가워. 그래서 지적 현황 확정 측량을 현황 측량으로 자기가 스스로 실수해서 읽는다고.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이 아니라 무슨 측량이죠? 현황 측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암기 코드 만들어준 거예요. 써봐요. 현경이네. 자,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요거 만약에 요 10명 중에 요렇게 하면 10명 중에 10사람이 다 틀려. 시험장 가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암기 코드로 만들어준 거라고.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6번은 X가 된다. 확정 측량이 아니라 무슨 측량이죠? 현황 측량이라는 거. 자, 16번은 결론적으로 X. 자, 17번 풀어보세요. X죠.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이게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야. 숙지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지하는 시간. 그럼 결론적으로 청량 기간이 길다라는 거야.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이죠? 5일이죠.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그러면 17번은 결론적으로 X. 자, 18번 풀어보세요. 5점. 자, 합의야, 합의.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이 몇 분의 3? 4분의 3이 청량 기간이요.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8번은 5가 되네. 자, 19번 풀어보세요.
5점. 이게 아까 지적 청약 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네요. 자, 그러면 청구인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 청약 수행자는 지적 청약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정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2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20번. 자, 20번 질문. 오의 X 5죠. 재심사 청구 기간 90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5가 되고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5점.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지적 중량의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도 요거 한번 적어놓고 한번 가보죠. 자,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프린트에다가. 우리 한번. 자, 이렇게 적어놓고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제 지적 측량이 배웠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는 분할이고요. 요거는 합병이고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은 뭐냐? 요거는 써요. 요거는 뭘까요? 써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진짜로 측량이야. 진짜로 측량했다는 소리야. 이거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가 측량이야. 측량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지적 측량의 대상. 이거는 몇 개? 이거는 아까 13개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제 면적 측량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공시 선생들이 면적 측량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관계를.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요건 안 왔어요. 뭐죠? 분할이죠. 분할은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로 측량해야죠. 그럼 측량의 대상이고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요거는 진짜 측량도 아니고 뭐다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죠. 자,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은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현황. 그거는 진짜 측량 안 하죠. 요거는 지적 측량이 대상은 되네. 경계 보건 측량 2등 경계를 찾아가니까 진짜 측량 안 하네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은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네. 다른 이야기 이게 알고 보면.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읽어봐요. 진짜로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써요. 그래서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뭐예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현경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쁘죠. 그래서 우리 지적 현황 측량과 검사 측량은 뭐예요? 경계 보건 측량,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부분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자세히는 우리가 못 해버렸더라도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도 자, 약간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 11월 달, 12월 달 이 기초를 생략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도 충분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왜 그러면 멍 때려질까요? 첫 시간은 일주일이 지나서 첫 시간은 멍 때려져. 왜 멍 때려질까요?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가. 그래서 둘째 시간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자, 우리 민법
자, 민법 1번 봐봐요. 우리 1차 과목에 몇 번이죠? 학개론이 먼저 나와요. 학개론이 먼저 나와요. 민법이 먼저 나와요. 학개론이 먼저 나오죠. 그럼 봐봐요. 문제 1번. 자, 1, 2, 3, 4, 5. 그러면 저기 가면 민법은 몇 번째부터 시작하죠? 41번, 42번, 43번, 44번.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문제 학개론 문제 풀 때요. 1번하고 1번. 여기에 4개가 연타로 틀렸다. 5개가 틀렸다. 이게 50대예요. 50대. 6개 6번까지 연타로 틀리면 60대가 돼. 60대.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딱 채점을 해보면 연세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틀렸다. 이게 70대야. 왜냐하면 이 첫 시간에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1번 찡커스가 생겨. 왜냐하면 이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순간적으로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또 이제 민법 가서 몇 번에 41번부터 쭈루시 또 틀린다고. 그러니까 채점해 보면 연세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연타 틀렸다. 그러면 연세대가 60대에서 70대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에 딱 오면 첫 시간에 딱 들어오면 멍 때려지는 게 이게 머리가 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래서 문항수가 1번 찡커스들이 생겨. 아무리 쉬운 문제 갖다 넣어도 오답률이 80%가 넘어. 80%가 넘어. 학교는 열심히 풀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젊은 분이라면 41번, 42번 틀렸다. 여기서부터 쭉 맞아 들어간다고. 쭉 맞아 들어가. 그래서 1번 찡커스 나중에 한번 시험 보면 1번 찡커스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갖다 놔도 틀려요. 쉬운 문제. 또 말하면 자 41번에 정답을 1번으로 갖다 놓으면 자기 혼자서 1번 문제 1번 갖다 놓겠냐 이래가지고 또 뭐에 틀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등기부를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프린트가 한 4페이지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제가 뭐 딴 데서는 민법을 하고 있어요. 민법하고 동시법하고 같이 등기법은 맞물려 있거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 지적은 재미가 없어요. 따로 설명할 게 몇 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등기는 진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뭐 우리 설 전에 뭐 또 한 번 수업이 있으니까 새 인사는 뭐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